안녕하세요. 나라 안팎 이야기를 수집하는 채널 나이먹고입니다. 한국과 관련한 많은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동분의 사연까지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연이 알려지자 많은 해외 네티즌들에게서 역시 한국이란 나라는 들을 때마다 새롭게 감탄한다며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사연자의 이야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 사람인 사말이라고 합니다. 저는 3년 전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저를 한국이라는 나라에 빠지게 만들고 이때껏 그냥 받아들였던 이란 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여실히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이 살던 이란 여자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제가 경험한 것을 알리고 이란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어서 이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이란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어느 순간부터 패션 디자이너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성에 대한 차별이 심한 이란에서 제 꿈을 이루기는 사실상 힘들었죠. 이란은 기본적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였어요. 가장 크게 대두되는 히잡을 입는 것만 해도 그것을 보여줄 수 있죠. 처음에는 생존과 안전의 이유로 역사적으로 여성들에게 히잡을 입히기 시작했다고 알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의 경전 코란에 쓰여진 내용 중에서 여성의 몸을 가려서 정숙한 무슬림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사상이 더 크게 알려지고 퍼지면서 근대와 현대에 와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학대의 산유물로 변모하게 된 것이죠. 이것도 한국에서 사람들이 히잡을 궁금해하여 제가 혼자서 공부하여 알아낸 내용입니다. 이란의 많은 여자들은 그것이 자신들을 학대하는 것이라고 생각 못하고 그냥 살고 있습니다. 히잡을 쓰게 된 이유가 이러한 종교적인 부분에서 기반이 되었던 것에도 관심이 없지요. 이러한 사회적 풍토 때문에 여자가 원하는 꿈을 이루기에는 너무 힘든 나라가 되었어요.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나라로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할지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결정을 하기 위해 인터넷 서칭을 많이 했었죠. 다양한 나라의 이점을 많이 보았지만 그중 제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던 나라는 바로 한국이었어요. 처음에는 한국 영상 컨텐츠들을 구경하던 중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라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한국 슈퍼모델 준비생들이 나와서 경연을 하며 1등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고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도 저기에 나오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어야지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예상 가시겠지만 이란 문화권 안에서 저는 여자가 유학을 가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설득의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의 기나긴 설득 끝에 한국 유학의 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부모님은 종종 연락을 하셔서 실제로 한국 유학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하고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로 지내면서 훨씬 더 만족스러웠습니다. 저는 지금 이란으로 다시 돌아와 생활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 귀화를 꿈꾸기까지 하고 있어요. 처음 한국에 갔을 때 히잡을 써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어 계속 쓰고 다녔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자신들의 복장과 너무도 다른 저를 보고 별다른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눈에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답답한 천들로 얼굴을 덮고 있으니 무슨 말이라도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히잡을 쓰던 안 쓰던 문화적으로 존중을 해주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제가 한번 대학 친구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히잡을 쓰는 것에 대해 궁금하거나 답답해 하지 않느냐고요. 저는 그 친구 대답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한국 사람이 한국 문화를 비추는 것을 존중받아야 하듯이 너는 이런 사람이지 않느냐. 우리는 이란 문화를 존중한다.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요. 저는 이런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종차별이 거의 없는 한국 문화가 감동적으로 와닿았답니다. 그런데 제 이란 친구에게 들었는데 한국과 가까운 일본만 해도 그런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더군요. 제가 한국으로 유학 갈 때쯤 제 친구는 일본으로 유학을 갔는데 히잡을 쓰고 다니자 어느 가게에서는 히잡을 벗으라며 강요하기도 했답니다. 그렇다고 히잡을 안 쓸 수도 없었지만 어느 날은 용감하게 히잡을 살짝 내리고 다녀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피부색 자체가 동아시아 사람들과 다르니까 거리를 지날 때마다 외지인 보듯이 시선이 그리 곱지 않은 게 너무도 느껴졌다고 해요. 그리고 비단 이것이 일본만의 문제는 아닌 듯한 게 미국으로 간 제 사촌 언니도 같은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냥 한국이 유독 인종차별이 없었던 거예요. 저는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이 계속 들었답니다. 저는 인종차별은 어느 나라를 가던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보편적으로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실천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다양성을 존중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장점들이 존재했어요. 제가 커피 마시는 것을 좋아하는데 길거리마다 이색적인 카페들이 굉장히 많고 커피 맛도 이란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진하고 맛있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한국의 음주 가무 문화도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놀 때 잘 놀고 일할 때 열심히 하는 그런 실속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에 비해 치안이 또 얼마나 좋은지 밤까지 술 마시고 클럽 문화를 즐긴다고 해도 큰 위험이 없었습니다. 곳곳에 CCTV도 정말 많잖아요. 사실 외국인들이 타국에 와서 혼자 생활하면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하나요? 하지만 그런 문제는 한국에서 절대 겪지 않아도 되었던 거예요. 또한 이란에서는 여러 부분에서 여성들의 자유가 억압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아무 컨텐츠나 영상 혹은 사진으로 찍어서 인터넷에 업로드할 수 있고 네티즌들과 소통할 수 있는 자유로움이 보장되어 있는 나라예요. 인터넷 속도는 또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한국의 빠릿빠릿한 문화는 저랑 정말 잘 맞았어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조금만 겪으면 다들 한국의 이런 빠른 문화에 감동하겠지요. 하루하루를 계획적으로 알차게 보내다 보니 항상 발전하는 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자존감이 솟아오르곤 했어요. 물론 피팅 모델과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여성의 자유로움은 당연지사고요. 저는 한국에 대한 이런 좋은 경험을 한국인 친구들과 동료들에게 종종 흥분하여 말하고는 했는데 그들은 그런 저를 보며 굉장히 흐뭇해했어요. 그들 스스로 그들 자신의 배려심과 한국 문화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친구들은 그러면서 한국 생활 중 저에게 문제점 같은 건 따로 없었는지 묻곤 했는데요. 물론 문제도 있었습니다. 행복을 티내면 불행이 소문을 듣고 찾아온다고 했던가요? 유학생활 도중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히잡을 안 쓰고 다니는 모습이 제 한국 친구들의 SNS에 우연히 올라가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출처 모를 협박성 이메일을 받기 시작했었어요. 메일 내용은 이슬람으로서 여성의 정조를 안 지켰다며 살해 협박 내용이 주가 되었죠. 처음에는 한두 통의 메일이었다가 어느 순간 수십 통이 저에게 쏟아졌어요. 이미 저의 개인정보가 이란 쪽으로 넘어간 게 틀림없었죠. 이란에서는 여성이 히잡을 안 쓰면 사형을 당하거든요. 저는 그때부터 이란으로 돌아가게 되면 사형을 당할 것이라는 공포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공부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공포스러움 때문에 불면증도 심해졌어요. 그때쯤 절묘한 시기에 이란 내에서는 여성 시위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어요. 그 시위는 여성의 히잡 착용 의무화와 그것을 어길 시 사형을 한다는 법에 대한 반대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근본적인 이란 사회의 남녀 직업에 대한 차별, 정치적인 차별 등등에 대한 여성 기본 인권에 대한 시위였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이 문제가 이란 사회에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지요. 지금이 20세기도 아니고 종교적 법규라는 명목 하나로 자연스럽게 여성에 대한 인권 유린을 범하고 있으며 자유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그 사회가 과연 온전한 나라의 사회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마침 생각했어요. 이란을 육체적으로 떠나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란인이라면 결국은 이 불합리한 인권 유린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라고요. 생각이 마친 후 저는 이란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 저는 지금도 이 시위에 참가해서 나와 같은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죠. 이 시위는 히잡 시위보다도 자유를 얻기 위한 여성들의 포효였던 것이에요. 지금도 시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갈망 하나로요. 정부는 시위를 진압하면서 개미 목숨보다도 우습게 저희 여성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인을 가리지 않아요. 적어도 어린이들은 보호받아야 하지 않나요? 한국에서는 여성과 어린이, 노약자가 항상 먼저 배려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함께 배려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지요. 그런데 이란에 돌아오니 길에 지나가는 사람, 쓰러진 사람들에게 총을 겨누고 무차별하게 죽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은밀히 시위하는 여성들을 성폭행한 후 죽이면서 자살로 덮어버리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현재 많은 해외 언론들에서도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위로 가엾게 죽은 아이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제가 이 글을 쓴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기본적인 인권과 생명에 대해서는 보호받아야 하는 것이 인간 아닌가요? 게다가 그 표적이 여성들만을 향했다니요. 21세기에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짓들인가요? 하루빨리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시위 운동을 하면서 최근 한국 귀화를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저와 인연이 있었던 동료들과 친구들은 저의 SNS나 이메일로 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올려주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 과정을 지켜보고 있으니 내 친구를 절대 해하지 말라는 항의성 글도 함께 올려주고 있지요. 저는 그들의 응원 메시지를 보며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사마리, 나는 너의 용감함을 기억해. 사마리, 나는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얼마나 모든 것에 열정을 가지고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일지 알아. 내가 이란을 위해 돌아간 만큼 이번 시위가 꼭 너희 나라의 미래를 바꾸길 바래. 제발 몸조심해.
부디 너의 행복을 빌게. 등등 한국 친구들은 저에게 주었던 따뜻함을 아직까지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응원 때문이라도 개혁의 실마리를 조금이라도 찾게 되기까지 운동에 참여하고 이렇게 모든 것이 억압받는 이란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때문에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한국인의 문화를 심도 있게 익히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저를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주었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이죠. 한국에 제가 무사히 귀화를 하게 되더라도 이란과 이슬람 여성에 대한 지원 또한 절대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한국인 분들도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한국에 대한 감사함과 애정을 끝으로 제 긴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한국 사회는 세계 초인류 사회 중 한 곳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자긍심을 느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사마리님의 글이었습니다. 이란의 히잡과 여성 억압에 대해 우리도 어렴풋하게나마 알고는 있었는데요. 이렇게까지 처참했는지 사마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새롭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조속히 이슬람 여성 차별과 인권 유린의 문제가 해결되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해외 사연을 소개하는 채널 나이먹고였습니다.